살게라스의 배신으로 모든 육체를 잃은 채 우주를 떠돌던 티탄의 영혼들. 그들의 영혼은 아제로스의 수호자들을 향해 날아가 자신의 손으로 창조했던 수호자들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수호자들은 갑작스레 자신들의 몸에 생긴 변화를 두려워하며 그들의 창조자인 티탄들에게 답을 구했으나 이미 그들에게 흡수된 티탄들이었기에 그들은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죠. 한편 울드아르에 갇혀 분노를 쌓고 있던 고대신 요그사로는 수호자들에게 생긴 감정의 변화를 눈치챘고 그들과 그의 피조물들을 약화시킬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위와 강철로 이루어진 티탄의 피조물들이 가진 피부를 뼈와 살로 바꾸어버리는 육체의 저주를 퍼뜨릴 계획이었죠. 우선 요그사론이 손을 뻗친 곳은 티탄들의 침묵에 가장 괴로워하던 로켄이었습니다. 당시 로켄은 같은 수호자였던 토림의 아내이자 브리쿨인 시프에게 위안을 찾으면서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에 요그사로는 로켄의 감정을 사랑에서 집착으로 바꿔놓기 시작했고 집착이 심해진 로켄이 불편해진 시프는 결국 그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하죠. 그러나 로켄은 배신감에 분노하며 홧김에 시프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경악하며 두려움에 떨던 로켄.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시프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녀는 로켄을 용서해주겠다 말하며 토림이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며 계획을 전했죠. 왠지 모를 교활함이 느껴졌지만 두려움에 잠식당한 로켄에게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로켄은 시프의 남편 토림에게 그녀가 얼음거인의 왕 아른그림에게 죽었다며 거짓말을 했고 비탄에 빠진 토림은 분노를 터뜨리며 아른그림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토림의 폭풍거인과 아른그림의 얼음거인의 치열한 전쟁이 이어졌고 시프의 영혼은 로켄으로 하여금 의지의 용광로를 이용해 거인들에게 맞설 정예병사들을 만들게 합니다. 또한 로켄은 이 모습을 알면 시프가 얼마나 슬퍼하겠냐며 토림을 강하게 비난했고 깊은 우울감에 잠긴 토림은 울드아르를 떠나 잠적한 채 오랜 시간 동안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죠. 토림이 떠나자 로켄은 새로운 군대를 이용해 얼음거인들을 진압하고 울드아르를 점거합니다. 하지만 그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철과 바위로 이루어진 피조물들의 피부가 뼈와 살로 변해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프의 영혼으로 둔갑해 로켄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여 육체의 저주로 감염시킨 용광로에서 피조물들을 만들어 저주를 퍼뜨린다는 고대신 요그사론의 계획이었죠. 요그사론에게 놀아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로켄은 자신의 죄악을 숨겨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설령 그것이 요그사론의 힘을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로켄은 자신의 죄악을 숨기기 위해 모든 수호자들을 없애거나 쫓아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선 로켄은 오딘의 브리쿨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오딘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있던 헬리아에게 접근했고 로켄의 계획에 동의한 헬리아는 강력한 비전 에너지를 이용해 용맹의 전당과 오딘의 군대를 봉인한 뒤 헬하임이라 불리우는 발키르들을 위한 집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헬리아에게 골맞던 어둠은 그곳에 거주하던 영혼들에게 저주를 퍼뜨렸고 훗날 크발디르라는 안개 속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편 헬리아를 따르지 않았던 일부 발키르들은 영혼을 이끄는 자신들의 임무에 사명감을 지고 칼림도어 전역으로 퍼져나가 영혼의 치유사로서 떠도는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해나갔죠. 또한 로켄은 용광로에서의 사고를 위장해 수호자 미미론을 처치했으나 미미론의 충실한 기계노음들은 그의 영혼을 담을 거대 기계몸을 만들었고 이곳에 영혼을 주입해 미미론을 살려내지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미미론은 거대한 작업장에 스스로를 가둔 채 기계 제작에만 몰두했습니다. 이후 로켄은 군대를 이용해 프레이아와 호디르를 물리쳤고 수호자 티르는 아카에다스와 거인 아이로나야를 데리고 울드아르로부터 피신하게 됩니다. 울드아르의 전권을 장악한 로켄은 기계장치를 조작해 자신을 제1관리자로 임명한 뒤 육체 저주로 오염된 용광로를 망가뜨리고 울드아르를 봉인시켰습니다. 이어 로켄은 칼림도어 남부로 떠난 대수호자 라가 돌아올 것을 염려해 라가 만든 요새 울둠으로 군사들을 파견합니다. 하지만 티탄이 죽었다는 사실을 유일하게 깨달은 수호자 라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아만툴의 힘을 추출해 영원꽃 골짜기에 봉인한 채 사라집니다.
결국 로켄의 병사들은 육체의 저주만 울둠의 병사들에게 퍼뜨린 채 돌아오고 말았죠. 모든 일을 마친 로켄은 다른 울두아르의 피조물들을 모두 추방시켰고 홀로 울두아르의 방 안에서 언젠가 관찰자 알갈론이 자신을 심판하러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방당한 티탄의 피조물들은 칼림도어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거인들은 주위의 산과 바다로 모습을 감추었고 토석인들은 아제로스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가 수호자의 실패작 트로그와 영토 전쟁을 벌였으며 강력한 브리쿨들은 지상에 남아 여러 부족들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각 피조물들은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며 세력 싸움을 시작했고 피조물들에게 걸린 육체의 저주는 전쟁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수호자 티르는 분열된 피조물들을 합치기 위해선 로켄을 처치해야 한다 생각했고 그는 로켄과 미미론이 만들었던 유물 노르간론의 원반을 훔칠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아제로스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는 신성한 유물이었죠. 티르가 로켄의 시선을 돌린 사이 아카에다스와 아이로나야는 원반을 훔쳐 달아났고 이에 분노한 로켄은 요그사론의 수하 자카즈와 키틱스라는 느라키들을 깨워 티르를 추격하라 명합니다. 로켄에게서 요그사론의 흔적을 감지한 그들은 티르를 추격하기 시작하고 이에 티르는 다른 이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홀로 그들에 맞서 싸웁니다. 싸움은 엿새 밤낮을 계속해서 이어졌고 결국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마주한 것은 거대한 구덩이에 빠져있는 티르와 자카즈의 시체였습니다. 티르가 쓰러진 숲은 티르의 몰락지라는 뜻의 티리스팔의 숲이 되었고 훗날 이곳을 지나가는 생명체는 티르의 신성한 기운과 자카즈의 사악한 기운이 합쳐져 정신이 미쳐버리곤 했죠. 한편 티르의 영웅적인 희생에 감동한 브리쿨들은 죽는 날까지 이 무덤을 지키기로 맹세했고 아카에다스와 아이로나야는 토석인과 기계노움을 데리고 울다만에 도착해 평생토록 노르간론의 원반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후 육체 저주가 퍼지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 토석인들은 동면에 들어갔고 기계노움들은 평생토록 울다만의 기계장치들을 지키기로 맹세했죠. 한편 북부 칼림도어의 브리쿨들은 정착하여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고 그중 용과 동반자로 지냈던 용약탈 부족은 이미르 왕의 통치로 가장 강력한 부족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용약탈 부족에도 육체의 저주는 빠르게 퍼져나가 여인들이 작고 기형적인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고 이미로는 이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죽여 부족을 정화하라 명령합니다. 하지만 차마 그들을 죽이지 못한 소수의 브리쿨들은 티르와 아카에다스가 향했다는 남쪽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수세대가 이어지면서 육체의 저주에 걸린 브리쿨들은 점점 퇴화를 거듭했고 훗날 인간이라 불리우는 필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칼림도어로 퍼져나간 대부분의 피조물들은 필멸자가 되어가거나 동면에 들어갔고 수호자와 강철과 바위로 이루어진 불멸자들의 세상이었던 아제로스는 뼈와 살로 이루어진 필멸자의 세상으로 변해가게 됩니다.